해주었는지 이와 같은 것들만 정확하게 구분해 두세요. 그러면 이 개념을 확실하게 다잡아줄 문제들 만나볼까요? 문제에서는 아래의 그림은 연우가 산 입구에서 약수터를 지나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리입니다. 연우가 산 입구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리는 몇 킬로미터, 몇 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보통 이런 문제는요, 풀이 과정 중에 식이 포함이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산 입구에서 꼭대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산 입구에서 약수터까지의 거리에다가 약수터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약수터에서 꼭대기까지의 거리의 합을 구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고, 그럼 이와 같이 풀이 과정 우리가 그 해결의 전략을 밝혔으니까 750에다가 800만큼을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750은 단위가 미터고요. 800도 단위가 미터란 말이에요. 더하면 1550미터라는 값이 나오게 될 텐데, 이것을 우리가 1km 550m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풀이 과정은 이와 같이 적어주는 거고요. 그 답을 구하여 답하여 1km 550m입니다 라고 표현해 둘 수 있어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단위로 표현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죠. 잘 풀었지만 그 답을 1550m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단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답으로 처리된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이와 같이 여러분과 문제 해결해 보았습니다. 문장 형태의 문제이지만 이렇게 식을 정확히 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만나볼 거는요, 창문의 가로의 길이가 주어졌고 세로의 길이도 주어져 있어요. 가로 854mm, 세로 67cm 5mm. 물음에 답하시오. 창문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 합은 몇 센티미터, 몇 밀리미터입니까? 몇 밀리미터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죠. 몇 센티미터, 몇 밀리미터입니까? 라고 물어보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물론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가로 854mm라고 하는 걸 단위를 바꿔서 표현해 주세요. 10mm가 1cm이기 때문에 85cm 4mm입니다 라고 표현해 둘 수 있고, 따라서 가로 85cm 4mm에 세로 67cm 5mm만큼을 더해주는 것으로. 그런데 이때도 역시 같은 단위끼리 더하여서 4와 5를 더해 9. 자, 센티미터끼리 더합니다. 2가 되고 5가 되고 1이 되었죠. 따라서 이때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합은 152cm 9mm 이와 같이 표현해 둘 수 있게 돼요. 같은 단위끼리 계산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답에서 원하는 단위의 형태로 바꾸어서 더해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이와 같이 역시 문장형으로 주어진 것 함께 해결해 보았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 말고요, 또 하나 문제 만나볼까요? 기억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구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같은 단위끼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몇 킬로미터 650m에다 16km 니은 미터, 요거를 이제 더해주는 거란 말이죠. 미터끼리 더하였는데 650에 무엇을 더했더니 650보다 작은 수 500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그렇죠. 바로 1000m가 되어서 1km로 올라갔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인해 주어야 할 것은 650에다가 무엇을 더하면 이 값이 500이 아니라 1500이 되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1500에서 650만큼을 빼어서 나온 값을 확인해 보시면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바로 850으로 표현이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850을 더함으로 인해서 1000m가 1km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1과 16을 더해서 17, 그러면 이 기억 안에 들어갈 것은 7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이와 같이 표현하였더니 기억에 들어갈 것은 7이 되어지고 니은에 들어갈 것은 850이다라고 표현해 둘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단위끼리 계산해야 한다라는 그 계산의 원리를 익혀두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개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정리할게요.
두 번째 개념 제목에서 시간의 단위와 합각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시간의 단위다. 그러면 우리 1학년 때부터 사실 쭉 거쳐오면서 시계 보는 거 많이 배웠잖아요. 정시라는 것도 배웠고요. 몇 시 30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었어요. 또 분단위에 대한 학습들도 쭉 해결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재어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단위들을 썼었느냐. 시라는 단위도 쓸 수 있었고요. 또 분이라고 하는 것도 사용해 볼 수 있고요. 또 초라고 하는 것도 사용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의 단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의 위치를 통하여서 그 시각을 읽는다라는 것을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3시 10분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때 우리는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의 위치에서 긴 바늘은 숫자 2를 가리키고 10분을 나타낼 거니까 짧은 바늘이 숫자 3과 4 사이를 가리키되 10분이기 때문에 짧은 바늘은 사실 3에 더 가까운 위치를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에 대해서까지 학습이 이루어지면 시간의 단위라는 것은 모두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시 10분, 예를 들어서 30초입니다. 그러면 30초를 나타낸다. 그러면 초바늘이 가리키는 숫자는 큰 숫자 6을 가리키게 되더라. 이와 같이 시간의 단위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돼요. 이 단위들이 어느 시계에서 시계바늘이 어디를 가리키는가에 따라서 각각의 표현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더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얘네들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 요것은 60분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1분이라고 하는 것은 60초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것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은 시간에 관련된 다양한 활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더 앞서서 이것도